구찌는 지난 100여 년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한때 왕실, 영부인 및 유명 연예인들의 권위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뒤에는 한 가난한 소년의 노력과 성공, 자손들의 싸움, 몰락 그리고 재건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을 알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족한 톡톡큐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81년 3월 26일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밀짚 모자를 만드는 영세상인이었고 구찌오가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그가 17세가 되던 해에 가게는 망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구찌오는 화물선을 타고 영국 런던으로 가서 그 당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였던 사보이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거지, 웨이터, 벨보이로 일했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했습니다. 당시 사보이는 전동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계 최초의 호텔이었는데 구찌오가 호텔에 부유하고 유명한 손님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구찌오는 손님들 모두가 값비싸고 우아한 핸드백과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와 명예의 상징이어서 품질이 좋고 우아하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몇 년 후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은 구찌오는 플로렌스로 돌아가 결혼을 하고 전쟁을 겪은 다음 고급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렌스 거리에 조그마한 가게를 임대하고 자기 이름을 딴 가게를 차리는 꿈을 실현합니다. 처음에는 핸드백과 여행 가방 소매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과 품질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보이 호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유한 여행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인데요. 부유한 관광객들과 지역 엘리트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구찌오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그렇듯이 사업을 시작한 후 몇 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한 그는 가족에게 사업을 접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미래의 사위가 자신의 결혼 자금을 빌려주게 되고 구찌오는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태리를 향한 경제 제재 때문에 필요한 양의 가죽을 구입할 수 없게 됐을 때 찾아왔습니다. 구찌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견고한 천과 가죽을 적절히 섞어서 핸드백과 여행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접촉과 마모가 가장 많은 부분인 모서리, 걸쇠, 스트랩에만 적용했던 것입니다. 구찌가 가방뿐만 아니라 벨트, 지갑, 구두 같은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는 동안 구찌오의 아들들은 사업을 다른 유럽의 유명 도시와 미국 뉴욕으로 확장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 첫 매장을 오픈한 뒤 1년, 뉴욕에서 최초의 이태리 고급 브랜드 중 하나로 역사를 만들었고 전 세계의 왕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모나코의 공주, 제키 케네디, 소피아 로렌, 엘리자베스 테일러, 캐서린 헵번 같은 유명 인사들이 구찌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뉴욕은 구찌의 세계시장 확장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구찌 가족에게는 분명히 경사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개점 2주 만에 그들의 축하 행사는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구찌 창시자 구찌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는 유서의 구찌를 그의 새아들 알도, 로돌포, 베스코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매들이 법정까지 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구찌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삼형제가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준 결과 구찌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인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발, 로퍼가 편안함과 우아한 스타일로 뉴요커들의 필수품이 되면서 구찌는 순조로운 고공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찌는 그 후 의상, 향수, 시계에까지 사업을 넓혀 세계 패션계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구찌 불패라는 이미지를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던가요? 구찌 3대째 사촌들끼리 힘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장손 알도는 친아들 조르지오가 탈세로 신고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돌포도 세상을 떠나며 아들 모리지오에게 회사 지분 50%를 물려주는데 모리지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50%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리지오는 50%의 지분을 살 만한 돈이 없었고 구찌 가족 싸움에 끼고 싶어하는 은행이나 투자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베스트 코프스가 나타나 모리찌오를 도와 구찌의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모리찌오의 구찌는 연간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며 지난날의 영광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인베스트 코프스는 모리찌오가 회사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구찌를 살려냅니다. 모리찌오는 2년 뒤 그의 밀란 오피스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전처 패트리시아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구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구찌는 할리우드의 단골 패션 브랜드로 등급되고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럭셔리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구찌를 다시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낸 뒷이야기도 앞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톡톡큐에서 전해드렸습니다.